했지만 그죠? 부동산 호재를 터뜨려 주는 거에 대해서 야 그래서 찍어야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다. 왜 부동산 정책을 이딴 식으로 하냐. 뭐 이런 반발.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반발하고 그죠?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호응하고 어떤 것에 사람들이 더 잘 움직이겠어요? 내가 지금 피해 본 거에 대한 반발은 복수심이 그건 직접적으로 바로 나타나잖아요. "저 새끼가 날 한 대 때렸어. 아파. 이씨." 예? 그죠?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동산 정책을 하도 흔들어 내면서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직접적으로 내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때 재미를 봤으니 대선 때 어떻게 또 부동산 때문에 재미를 봤으니 이번에도 내가 뭐 권한이 대통령이니까 막 던지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어제 안 했기 때문에. 또 안 하면 또 계속 안 해지니까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경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 없고 솔직하고 가장 빠르고 진짜 댓글 주시면 되죠 뭐. 댓글 주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래간만에 대전 지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돼서 제 목소리 자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녹화 하나 있고, 네,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부동산 이야기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이재명, 아니, 그러니까 조국 신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조국 신당이 30%가 넘는다고 하죠? 제 이야기처럼 되고 있잖아요. 저는 아마 정당 지지율에서 조국 신당이 50% 넘긴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또 맞고 50% 넘는다고 보고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조국과 비례대표에서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제3당이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할 거라고 검찰공화국을 보여집니다. 민주공화국으로 되살리고 오늘 이제 그런 기사가 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나오던데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모이신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제 부산 조국의 그 신당을 견제해야 되는 뭐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거는 선조 선조가 이수신 장군을 견제했던 그런 입장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권력이 짓밟힌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울분의 소리를 외치는 거지 어떠한 그 권력을 잡아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제 이재명 대표나 지금 현재 그 민주당에 있는 그 정치 세력들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 나오신 분들이 뭐 하나같이 그 신장권인가? 그 대변인, 그 변호사는 좀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욕심보다는 이 사회에 이렇게 될 수는 없다. 뭐 그런 입장에서 참여를 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투표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지지철에 예, 그거는 조국 전 장관한테도 필요한 일이 아니다고 봐요. 예. 자,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는 논쟁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뭐 기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증가해서 올바른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된다.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 말을 믿으세요? 우리는 지금 뭔가 모를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을 저는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식당에서 모두들 카드 쓰죠. 현금 내는 경우가 극히 없죠, 식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세금을 적지 않게 내요. 왜? 카드 자료로 다 잡혀버리니까. 뭐 현금 받는 경우야 뭐 거의 진짜 손에 꼽을 상이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대충 몇만 원 주고 그 세무 신고하던 걸 갖다가 이제는 기장요까지 내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부가가치세라든지 그런 관련한 매출을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공제를 해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10%는 내게 아니잖아. 식당 입장에서도 뭐냐면, 예? 만 원에 팔을 걸 갖다가 11,000원에 팔아야 되니 1,000원은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세금을 내야지 국민이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부당한 세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착한지, 그런 착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조직, 우리 전체 국가. 그래서 막상 내가 당하면 억울하고 뭐시 이딴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 하지만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 착해야지. 그래 착하게 살아라.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착하게 살아라. 아 착하게 살아라. 예, 세상은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착하고 말 잘 듣고. 예, 그건 누구예요? 지배자가. 예? 그죠? 지배자가 피지배자들한테 하는 그루밍이죠. 가스라이팅이고. 예. 세금을 더 부과해야 된다, 더 부과해야 된다 떠드는 나라가 선진국의 OECD 국가 중에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방송 녹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는 게 얼마나 부당한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 일반 사람들은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네? 이게 기사가 언제냐면 2020년이죠. 실거래가하고 공시가하고 못 미친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일방적으로 계속 오르는 거라면, 한번 오른 가격이 내리지 않고 거래가 되고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라면 이 이야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특히 상가 같은 경우 보세요. 가격은 10억, 20억 하는데 진짜 거래 가격은 50%예요. 50%. 음? 공시지가도 상당히 높게 잡혀 있어요. 하지만 거래 가격은 50%예요. 왜? 그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아무리 소비자가가 높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라든지 구도심지 같은 경우는 거래 가격과 공시지가가 역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시지가에 대한 그 현실화라는 거는 어디 이야기한 거냐면, 타케트가 원래는 서울의 강남이에요. 서울의 강남이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는데 몇 달 후에 20억이 거래됐네? 야, 자들 세금 너무 적게 부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야, 저 부자 새끼들만 세금 저거 부과 저렇게 해서 되냐? 공시지가 현실화 시켜라 라고 바람을 넣었죠. 그 바람을 넣는 선봉에 진보 진영 민주당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걔네들한테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일반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적게 내던 세금이 뭐 왜 내게 올라가지? 걔네들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가 더 싸게 잡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몰랐었던 거야. 예? 저 새끼들 세금 왜 저것도 안 내려고 지랄해? 저런 부자가, 너희들 부자니까 세금을 더 때려야지 라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 여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선동한 게 민주당이고, 그래 놨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위에 걔네들 몇 세대 없다니까. 예?
왜 세금에 대해서 저항하면은 착한 국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을 많이 정부에다 세금 내는 게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세금을 안 내면 좋지 적게 내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만 자 불이웃돕기로 합시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불이웃이 별로 없어서 돈 거둘 일이 별로 없는 게 좋지. 불이웃이 많아서 씨 맨날 야 돈 좀 벌었으면 돈 내놓으라고 맨날 협박받으면 좋겠어? 우리 부자 되고 싶은 거지. 맨날 자선 사업하고 싶은 거야 본인들은. 마치 자선 사업하고 싶어서 막 못 견뎌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나와서 얘기하는 나는 그런 참 솔직해지자고요. 아니잖아. 어? 자기는 막 자선 사업하고 싶고 사회 봉사하고 싶어서 막 나를 안 시켜주면 안 돼. 막 이거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희생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안 시켜주는 거야? 막 이런 몸부림이에요? 거의 그런 놈 중에 몇 놈이나 그런 놈이 있어? 없지. 씨. 그런 사람은 정치를 안 시켜줘도 돼. 뭘 해도 뭐 사회에 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자, 재산세 건벌의 기준 공시지가가 못 미친다라는 허점으로 해서 정부는 공시지가의 상향을 현실화한다라는 이유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세금을 더 걷고 있는 겁니다. 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건 뭐냐면 예전에는 세금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은 개별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정부가 공시지가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전산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 시세를 파악하기가 쉬워졌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화됐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주택들이 아파트화됐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은 아파트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사실은 거래되는 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변의 실거래가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없죠. 예. 그러니까 되게 소극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안 팔리는 아파트들도 1년에 몇 채는 팔리잖아. 예? 가짜로 팔리든 진짜로 팔리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 야, 공시지가하고 시세하고 차이가 있다. 야, 실제로 세금을 이게 올리는 효과란 말이에요. 예? 이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대한 정책으로 지금 이거를 현실화시키겠다. 저는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건 아니죠. 국민들이 일단 신뢰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실행하고 싶어서 지금 주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든 선거에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이유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왜? 부동산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그죠? 부동산 호재를 터뜨려 주는 거에 대해서 야 그래서 찍어야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다. 왜 부동산 정책을 이딴 식으로 하냐. 뭐 이런 반발.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반발하고 그죠?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호응하고 어떤 것에 사람들이 더 잘 움직이겠어요? 내가 지금 피해 본 거에 대한 반발은 복수심이 그건 직접적으로 바로 나타나잖아요. 저 새끼가 나를 한 대 때렸어. 아파. 이씨. 예? 그죠?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동산 정책을 하도 흔들어내면서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직접적으로 내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때 재미를 봤으니 대선 때 어떻게 또 부동산 때문에 재미를 봤으니 이번에도 내가 뭐 권한이 대통령이니까 막 던지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책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예, 어설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발에 오줌 넣기죠. 뭐 저 효과는 느낌도 없어요. 우리 10억 이하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 10억 이상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은 뭐 동요할 수 있겠죠. 어. 하지만 본인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세금 정책 가지고 과연 몇 프로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세금 깎아주는 게 내가 저 쓰레기 같은 대통령을 3년을 더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동기를 주려나요? 내가 중국하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안 돼. 중국하고 국교가 안 좋아서. 근데 우리 집 집값에 그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준대. 마누라가 좋아해.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에 동요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중국하고 사업하는데 응? 외교를 저딴 식으로 해가지고 장사를 못해서 지금 회사 문 닫을 판인데 이거에 대한 분노가 크겠어요. 앞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거에 대한 반발이었다니까요. 그거는. 그죠? 그거는 반발이었다니까. 지금은 예?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업해준다잖아. 업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호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그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잖아. 그리고 하는 꼬라지 보니까 실현될 가능성도 없어. 똑같은 부동산 정책이어도 이게 다른 거죠. 그죠? 자, 피해자가 얘가 누구한테 맞고 왔어. 그래. 어? 형이 가서 복수해 줄게. 야, 얘는 신났어. 내가 맞았으니까. 자, 이거와 어? 아니, 얘가 적절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율에 대해서 진짜 부동산의 젖도 모르는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이 패널로 나와가지고 뭐 좀 한다고 막 떠드는데,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금에 대한 과세에 대한 증가예요. 개인들한테. 이거는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나 다 떠나서 세금을 다 올리는 꼴이에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부자들의 개인주택은 우리 현실화율 하기 어려워요. 개별 다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되니까.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산층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데이터 뽑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세금의 강한 증가 효과입니다. 여기 지금 선전에는 뭐 잠실주공하고 아크리버크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낸다. 처음에 말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세금 같은 거 올릴 때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는 거지, 서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거둔 세금 가지고 당신들을 지원할게, 이제 이딴 식으로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중산층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그들의 조삼모사 같은 잔소리, 저희 잔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착한 국민 컨셉, 진보라는 게 뭐예요? 진보라는 게 행정부가 저렇게, 국가가 저렇게 비대해지는 거 사실 진보 진영도 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착한 컨셉에 사로잡지 말자.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하는 것이 현 정권이나 현 공무원들, 정부가 떠드는 이야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 냉철하게 우리가 균화법적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비판해가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그를 안 하겠다, 원상태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은 내용상으로는 맞아요. 내용상으로는 맞는데 하는 행위 절차에서는 안 맞아요. 실현성이 없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세금이 올랐을 때 내가 당신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더 내라고 하죠. 그럼 떨어지면 정부에서 낸 세금을 돌려주나요? 저는 지금 억울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고액 세금 체납자로 이제 등재될 운명인데, 어 아니, 어찌됐든 내가 경제 활동을 했으니까 세금을 냈고, 내다 보니까 못 낸 거야. 그게 쌓여 있어요. 안 했으면 아예 세금도 낼 세금도 없고, 응? 그죠? 근데 내가 세금을 많이 낼 땐 그래 잘 받아가더니, 내가 이렇게 손해 보고 팔고 이렇게 힘들 때는 그럼 거꾸로 세금을 주나요?
내가 낸 세금을? 그렇잖아. 올해 내가 1억을 벌었어. 그럼 너 1억 벌었으니 세금 내. 라고 그래. 내년에 내가 사업상 1억을 손실을 봤어. 영업 손실을. 그 영업 손실에 대해서 세금 돌려줘요? 안 돌려주잖아. 근로자는 그런 게 없죠. 근로자는 노동에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있어도 근로자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잖아요. 내가 버는 돈보다 많이 써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가 죽게 일했는데, 뭐 요즘은 월급 안 주면 마이너스지 않냐. 아이, 노동청 가서 찔러봐. 모든 채권의 우선이에요. 임금이. 예. 예, 임금이 우선이에요, 임금이. 사장이 내가 이거 마누라 돈 빌려다가 뭐 사가지고 장비 샀어도 소용없어. 임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부동산은, 예, 아무튼, 아무튼, 저는 진보 진영에, 와, 거기에 선동되고, 거기에 좋아서 댓글 달고, 뭐, 마치 무슨 뭐, 사회가 부조리가 심해서 돈 많은 새끼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막 떠들고, 예, 결국은 여러분들 집에 인력도 안 하는 집에 세금이 더 나와요. 예, 세금이 더 나오는 거고, 예,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걸 정당화시키는 나라, 그렇게 국민을 가스라이팅, 그루밍 시킨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 예, 참 우리나라 국민들 착해요. 예, 굉장히 착하기 때문에 조금 나쁠 필요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공무원들이 아, 국민들의 수준을 과연 따라올까? 예, 또 공무원들 욕하면 안 돼. 씨. 자, 댓글도 없고, 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지금 다 나간 것 같아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